설명이 좀 많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hopefully. 자, 그 다음에 여기 RT는 바로 IS 커브에 나타나는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든가 우리가 뭐 소비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 혹은 소비자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실질 이자율 R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여기에서만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가정하고 싶냐면, 자, T기에 예상하는 T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2분기에 있습니다. 2분기는 이제 4월부터 6월 말까지잖아요. 2분기인데. 자, 사실 2분기의 물가 상승률도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이 끝나봐야 이제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6월달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모르니까요. 4월, 5월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2분기에 있어서 3분기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죠. 바로 2분기가 2020년 2분기가 T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분기가 T 플러스 1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분기에 우리가 3분기 인플레이션율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뭐 간단한 가정은 다음 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이번 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의 인플레이션 예상은 바로 이번 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건 우리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 피처 이퀘이션의 이론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저스티파이 할 수 있을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동결할지 혹은 인상할지 인하할지 이러한 결정 이전에 여러 기업들과 여러 가게들과 경제 주체들이 갖게 되는 어떤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일종의 이제 믿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몇 퍼센트가 될지 예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T 시점의 물가 수준 PT는 보통 우리가 T 시점 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거시경제학자들의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거시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물들과 모든 현상들과 사람들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매우 복잡하지만 그걸 다 단순화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종의 습관을 우리가 채택하고 싶냐면, 만약에 2분기의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 2분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2분기라고 생각해 보죠. 자, 2분기가 우리가 다 끝난 게,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6월 중순에 와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물가 수준, 지금 T기예요. 2분기의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물가 수준의 평균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고요. 거시경제학자들은 예, 예를 들면 4월 1일의 물가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거시경제학을 하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기 초에 그 2분기의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를 결정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물가 수준과 이번 기의 물가 수준의 증감률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분기고요. 자, PT-1이 1분기입니다. 이걸 다시 1분기의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T기의 인플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이거는 T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사실 T 시점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T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물가 수준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T 시점의 물가라고 하는 것이 4월 1일의 물가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T 시점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수준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한다면 이미 물가 상승률이 여기에서 실현이 됐기 때문에 PT가 먼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피셔 이퀘이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다음 기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 파이 T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 기에 실현될 물가 상승률이 파이 T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 T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기 직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4월 1일에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뭐 가격을 올릴 기업들은 올리고 뭐 내릴 기업들은 내리고 4월 1일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는 묻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거시경제학을 하니까.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전혀 해롭지 않은 가정입니다. 자, 4월 1일에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금통위원 회의라고 하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가 4월 2일에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 기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에 실현된 T기의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가 아무리 바뀌어봐야 이 파이T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날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요. 4월 1일에 결정이 됐고 금리 결정은 4월 2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IT는 파이T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파이T는 여기서 파이T는 다음 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값인데 우리가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과 같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결정된 직후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을 합니다. 명목 이자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목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예. 이건 어떤 의미로도 여러분 읽을 수 있냐면 그 민감 부분에 기대 형성에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기의 물가 상승률의 기대는 항상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지금 중앙은행의 4월 2일에 개최되는 금통위원 회의 결과 뭐 명목 이자율의 변화, 기준금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엄격한 가정을 사실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픽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올리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얘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얘가 반응하려면 시간이 이제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 기간 지나서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응하겠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한 기간 동안 뭐 분주히 최적화 문제를 풀겠죠. 효용 극대화 문제 풀고 기업 이용 극대화 문제 풀고 물론 이제 다 암산으로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쭉 다 계산을 해서 이제 7월 1일이 되면 3분기 7월 1일이 되면 이제 바로 그걸 다 가격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이의 t 플러스 1은 이때 가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바로 적어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어떤 타임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시간의 전개가 사건의 전개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한 달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한 달이라고 보셔도 적어도 월 초부터 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